안녕하세요. 올해 무역 적자 67%가 하반기에 발생했답니다. 이대로면 연간 적자가 500억 불도 처음으로 돌파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걸 무역 적자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주가가 2,500을 넘어서 뭐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2023년 상반기 이후가 되면 좋아질 거다. 이런 발언, 이런 전망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거의 1997년, 98년에 IMF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스럽고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우리는 개개인들은 인식하고 삶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가 500억 불을 돌파하면 저건 어떤 신호입니까? 한국의 경제가 국가 부도 지경까지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1997년의 그 IMF, 2008년의 리만 사태,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대들이 연끌을 많이 했다고 하죠. 벼락거지가 안 되기 위해서 비투하고 연끌해서 쌓인 빚이 1인당 9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빚진 사람들은 2억 원, 3억 원,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빚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맞게 될 결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려와 두려움으로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닥칠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역적자 현황이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본격적인 건 올해 한 4월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에 무려 70억 달러가 마이너스입니다. 사상 최고의 금액은 물론 8월 달에 찍었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중국 수출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예전보다 못한 수치를, 못한 성과를 내보였던 거죠. 앞으로는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들 나는 돈들을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어디서? 반도체도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 11개 품목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등도 수출에 악재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상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고, 그냥 계속 강하게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500달러를 넘어설 거랍니다. 500달러를. 결국에는 한국 경제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3년에는요? 2023년에는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죠. 8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내보였는데 2023년에는요. 또 무역 수지가 연간으로 500억 적자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심해지겠습니까?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600억이 되고 700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각 기업들은 2023년에 비상경영 체제다, 이래서 매우 엄중하게 2023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요. 한국 정부는 그에 비해서 너무 안일해 보이고 너무 시류에 영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지 손절해야 되고 좀 원칙을 바로 세워가지고 부실 덩어리를 드러내고 이러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내보낸 게 어쩌면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감독원장이나 뭐 금융위원장이나 다 하나같이 보면 지금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 같은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될 수장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충격은 누가 다 받겠습니까?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뒤집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결국에는 허리띠 좀 더 졸라매고 어떤 식으로든 저축을 좀 할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출도 안 나온다는 얘기도 파다한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비상 자금을 마련을 해놔야 갑작스런 그 자금 부족으로 회사가 무너지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돈은 필요하고 조금씩 생활비를 위해서 돈을 빌려왔다라고 하면 2023년부터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입 안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각오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감당해야 될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 참 그들은 삶이 매우 아마 충격적이고 매우 최악으로 아마 젖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부동산 시장대로 안 좋아질 것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원달러 환율도 그럴 거고 원달러 환율이 뭐 2023년에 1,500원을 넘을 겁니다. 뭐 그런 전망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뭐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경상 수지 폭이 흑자 폭이 3분의 1 토막 난 것, 뭐 상품 수지가 안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한국의 경제가 최악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를 쳐다보고 기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스스로 나의 상황을 어떻게 좀 대응할지 궁리하는 것 말고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을 믿어서도 안 될 것 같고 빚을 내서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쥐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말고는 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모험하거나 투기할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